김태호라는 사람은 조국하고도 일하고 또 이제 우병우하고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감찰반에 자그마치 10년을 있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거의 정치꾼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병우하고 훨씬 더 이 사람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국하고는 좀 안 맞겠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조국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조국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우병우처럼 무슨 검찰에 가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혹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는 자기가 학점을 주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쉽죠. 그렇지만은 이제 검찰이라는 어떤 그런 범인을 다루고 범죄를 다루는 그런 것이 나는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의 자리를 맡아가지고 애를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기를 저는 많이 바랬죠.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사고 터지는 걸 보면서 능력을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저렇게 사람을 못 보나? 그렇지만은 이제 감찰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잘라내는 걸 보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한편으로 걱정을 한 것은 저 사람들 중에 분명히 악랄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꺼번에 저래 잘라갖고 괜찮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악명 높은 김태우라는 사람이 이제 탁 긁어 넘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뭐 음주운전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폭력 쓴 사람,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하고 짬짬이 한 사람 중에 제일 악랄하잖아요. 막 골프도 치러 돌아다니고 일하는 도중에. 그러니 역시 그 사람이 자료를 모아놨다가 이렇게 뒤에서 빵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을 자르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어쩌면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바로 실력이니까. 예.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동안에 애를 많이 먹었겠다, 이런 말 안 듣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느라고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되고요. 또 남아있는 기간이 있는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김태우처럼 이렇게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을 그래도 빨리 잘라냈다는 생각에 오히려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지만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역시 그동안 2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님을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상 못했던 일이 벌어졌었고 앞으로도 또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병우보다는 나는 조국이 나은 사람은 분명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 시간이 밝혀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래도 이제 자한당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이 갑질에 또 걸려가지고 애먹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공항에 가서 갑질을 한 겁니다. 김정호라는 사람이 보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참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걱정이 된다는 거죠. 결코 특별하지 않거든요. 그냥 주권자들이 너가 법을 공부했으니까 혹은 너가 일을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한번 해봐라고 위임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근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특권의식을 가지는지 그 자체가 굉장히 천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정호라는 사람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새누리보단 낫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새누리 중에서 왜 김문수라는 사람이 이제 갑질을 해가지고 그때 한번 시끄러웠잖아요. 그때는 또 이게 새누리당이 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쪽을 타겟을 해서 터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어디다 전화해가지고 나야 나 김문수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누구나 자기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걸로 스스로 착각을 했었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대단한 갑질이죠. 아니, 진짜 그 사람들 너무 무식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지성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성이 있으면은 내가 이 사람들이 일을 해달라고 나를 뽑았으니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잘난 척 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뭔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시되고 싶은 데다가. 그러니까 뭐 김문수나 그때 그 당시 새누리 김문수나 뭐 지금 현재 김정호나 도찐 개찐이다 이러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김정호보다는 그래도 김문수보다는 김정호가 덜 갑질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자기는 공항에 가서 이제 특별히 뭐 공항에 가면 특별히 또 그 사람들만 뭐 쓸 수 있는 그런 무슨 또 휴게실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그런 것도 참 치사스러워요, 진짜. 그런 것도 다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생각해요. 무슨 치사한 짓이에요, 그게 도대체가. 사람들 속에 있어야 사람들이 뭘 원하는 줄 알고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으면서 무슨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자기들 잘난 척하기 위한 법만 만드나요? 그렇게 치사해가지고 어떤 일을 큰 일을 보겠다는 건지. 그래서 김정호라는 사람도 잘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새누리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 뭐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죠. 하지만 이런 그 잘난 척하는 이런 것은 천박한 거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적인 게 좋은 거잖아요. 지성적인 사람들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뭘 잘난 척할 거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본 거잖아요. 조금 더 본 것을 내가 이걸 조금 더 봤으니까 이야기해 줄게. 이야기해 줄게가 좋은 거죠. 가르쳐 줄게. 이것도 잘난 척 하는 거죠. 가르쳐 줄게. 뭘 가르쳐 줘요? 나누거나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좋은 거다. 이 시대와 맞는 것은 그런 거라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님 정신이죠. 그게 바로. 항상 나눈다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김영균 이 청년의 죽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다시 또 어떤 시험 받고 도전받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거리로 나왔어야만 했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죠. 왜냐면은 촛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추운데 들었을 때는 나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해달라고 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찰떡같이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더욱더 폭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도 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네요, 또. 그러니까 원청을 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분노가 커지기 전에 대답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김용균이라는 이 청년의 죽음이 옛날에 이제 뭐 그 정치적으로 막 싸우다가 죽거나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은 또 다른 어떤 투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투쟁이랑 지금 투쟁이랑은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전쟁 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또 다른 전쟁의 직면에 있는 겁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하이에나 떼들과 개떼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정부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추운데 나가서 또 촛불을 들고 또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자평하고 계시는
예,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을 내놓으셔야 된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 생각이 더욱더 절실하게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들 이제 방법을 내놓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방법을 내놓으셨죠. 그러니까 4차 산업시대가 이제 늘 얘기되니까 이제 구태의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 4차 산업 진짜 뭔 4차 산업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AI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결정하나요? 우리가 쇼핑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전에 무슨 쇼핑을 했었는지 목록이 쫙 뜨잖아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서 뭘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즐겨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쫙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런 시스템이 알아서 만들어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내 대신에 해내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쪽에 수고가 들어지면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게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소비를 해야지 생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돌게 만드는 방법을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해서 죽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해결책을 지금도 계속해서 못 찾고 헤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가 퇴진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보니까는 S몬이라는 이런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인가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워낙에 이제 많이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짧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보통 바쁜 사람들, 다른 데 신경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볼 때는 독립전사들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된다. 광화문 가서 태극기 촛불도 들어야 되지만 이 국토보유세도 전도하듯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재명의 정신이고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우리들의 정신이다. 또 다른 광복군 이 나라를 하이에나 떼와 개떼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6가지로 간략하게 들어간 것을 보면은 첫째,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기본소득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일정한 소득을 말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일이겠지만 기본적인 소비를 위해서 소비가 있어야 또 생산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도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에게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기본소득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다 공산주의냐 어쩌냐 헛소리 하고 있던데 그것은 그 사람들은 딴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4차 산업이 아니고 농사 짓다가 온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농민소득의 기본소득을 넣으려고 했었죠. 이재명 도지사님이. 아마 그것도 실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왜 기본소득인가 이렇게 또 이제 그 제목을 달아놨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데서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 다 합쳐가지고 도입을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포르투갈 그 섬에 에조레스 섬에 가보니까 아주 지금도 이제 낙농 국가예요.
거기 가면은, 와, 나는 논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화산섬이거든요. 그래서 산 꼭대기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화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제일 높은 곳은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놨더라고요. 그쪽으로 올라가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논처럼 깨끗하게 경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다가 뭐 감자를 심나 쌀을 또 먹진 않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까이 가보면 거기가 다 이제 목초지예요. 그래가지고 소들이 나와서 이제 그 뜯어먹는 풀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뜯어먹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소고기를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죠. 소고기의 나라라서. 그리고 거기에 특징은 또 뭐냐면은 이제 섬이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잖아요. 특히 이제 대구가 많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대구가 생선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한 건데 보니까 거기는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대구를 소금에다가 이렇게 염장하듯이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요리를 하는데요. 먹어보니까 약간 짭짤이한 듯 하면서도 이제 쫄깃쫄깃한 거예요. 말려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선을 또 쫄깃쫄깃하게 먹는 방법을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좀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저는 막, 재밌고, 또 흥분되죠. 새로운 것을, 내가 전혀 그냥 왜 책에서 읽는 거랑 체험하게 되는 게 틀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아주 놀라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짜로 돈을 주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김무성이 말한 아주 무식한 얘기죠. 공짜로 돈을 주면 일을 안 한다 뭐. 공짜로 돈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그런 가능성도 없고 그럴 일도 없죠. 그러니까 청년 배당 하더라도 연 100만 원이잖아요. 지역 화폐로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이 말하는 그 토지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연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5%가 우리나라의 땅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5%가 내는 세금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를 내면은 5%만 더 내고 95%는 더 내는 게 없거나 더 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반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이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돈이 15조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소비가 완전 꽉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숨도 못 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을 하는데도 더욱더 큰 활력소가 되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좋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지자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네 번째, 과연 기본소득이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소득 재분배 효과와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렇게 써놨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뭐 탄소세라든지 로봇에 관한 세금 뭐 이런 것도 신설하자 이렇게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국토 보유세는 최고다. 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들 전부가 다 그 땅에 살고 있고 그 땅에 태어났어요. 왜 5% 친입 앞잡이들이 다 가져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쯤 해서 나와야 될 아주 적절한 어떤 세금의 형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인가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요. 만병통치약인가 무슨 만병통치약이겠습니까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국민으로서 주권으로서 어떤 최소한의 안정된 장치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긍심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되잖아요. 실제로 선진국들은 복지가 좋잖아요. 일단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지가 후준하고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진짜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
법도 엉터리고 전부 다. 이게 다 자한당이 오랫동안 이 땅에서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같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면은 길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런 유럽은 잘 살잖아요. 예. 다 같이 잘 살려고 늘 법안을 내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저는 이재명 도지사님이 운영하는 나라가 되면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사정이 힘들죠. 제가 이제 20대 때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게 됐을 때 너무나 놀라웠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공부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주로 이제 책에서 간접 체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말과 행동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걸 딱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틀린데 완전히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종의 문화 충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일기장에 써놨던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 시를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그런 이제 내가 그때 창업을 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창업을 했었는데 친구들과의 문제는 별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의견이 틀려서. 근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견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대부분 일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말하고 행동이 틀린 걸 보면서 완전 그때마다 충격을 계속 받으니까는, 해결책이 푸시킨의 그 삶을 이제 내가 딱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창문을 바라보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시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현재는 언제나 우울한 것, 혹은 슬픈 것, 우리의 심장은 미래에 살고 있다. 지나간 것은 모두 그리워지리니, 예, 지나간 것은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길어요. 긴 것을 내 나름대로 이제 짧게 딱 완전 새기듯이 하고 나면은 갑자기,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알 수 없는 있잖아요. 알 수 없는 저항이잖아요. 그게, 극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 푸시킨도 그런 갈등을 했었고, 그렇게 해결했다. 나에게는 그런 동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큰 위안이 되면서, 이 현재가 이제 지나가면은 이런 내가 고민하는 이것도 결국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겠구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닥치는 대로 일단 해결을 하자. 그리고 문제라는 것은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결국은 아름다운 어떤 추억이 되겠구나. 이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니까는 20대 중반에 나의 전투력을 항상 더욱더 상승시키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책을 찾아주는 그런 시였어요. 예.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그 시를, 읊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화이팅! 바이!